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소재 응용을 위한 전자기학 4부 6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까지 저희가 회로의 아이디얼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 다뤘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수동소자, 즉 passive elements 중에서 저항, 그리고 인덕터, 그리고 커패시터, 즉 축전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런 구성 요소를 갖고 이제 레고 조립하듯이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 텐데요. 이번 시간은 그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 회로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서 몇 가지 알려드릴 사항들이 있는데 앞장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Ideal Circuit Element, 즉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회로 구성 요소를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그런 관점에서 볼 텐데요. 이럴 때 선형 관계가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선형 관계냐? 바로 전류와 전압 간의 선형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전류와 전압 간의 선형 관계의 계수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임피던스가 되겠죠.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러면 그 회로 구성 요소 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알려면 사실 맥스웰 방정식을 이용해서 정확한 거동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회로를 분석할 때는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생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순화 과정과 또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과정을 무시함으로써 바깥에 있는 회로를 상당히 직접적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일단 저 왼쪽에 있는 제너레이터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수동소자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가 있다고 칩시다. 각각의 네모 박스에 Z1, Z2, Z3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다 각각의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이 회로 구성 요소 바깥쪽에는 자기장이 없다고 일단 가정할 거고 이 회로 구성 요소를 연결하는 각각의 연결 단자는 저항이 0이기 때문에 그러한 연결 부위에 있어서 우리가 전기장을 선적분하면 0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로 들은 이 회로에서 이 회로의 선을 따라서 돌아가는 요 경로를 감마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감마를 따라서 전기장을 선적분을 할 텐데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수동소자, 즉 Ideal Passive Elements를 연결하는 그런 연결 부위들은 다 저항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쪽을 따라서 선적분한 것은 다 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능동소자와 수동소자를 건너갈 때만 전압 강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회로를 감마라는 경로를 이용해서 전기장을 선적분하면 그것은 곧 각각의 구성 요소의 전압 강화를 다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에 있는 수식처럼 적분하는데 회전 선적분을 E.ds를 할 때 감마라는 경로를 통해서 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모든 요소들의 전압 강화, 즉 V sub n을 시그마, 즉 다 합친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마의 경로를 통해서 회전 선적분한 값이 0이기 때문에 사실 각각의 구성 요소의 전압 강화를 다 더한 것도 0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구성 요소와 구성 요소 사이에 우리가 연결한 것은 뭐 저항이 0이라서 그래서 이제 선적분하면 0이라는 건 이해했지만 왜 이 회로 전체에 대해서 전기장을 선적분하면 0이 됩니까? 물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맥스웰 제2방정식 기억나시죠? 바로 전기장의 컬은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즉 자기장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과 같다.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기장이 회전 성분을 가지려면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요거를 우리가 스토크의 정리를 이용해서 좀 풀어보면
아래 식과 같이 전기장을 감마라는 경로에 따라서 회전 선적분한 값을 구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델 크로스 E, 즉 전기장의 컬을 면적분한 것과 같다. 그 감마라는 경로를 경계로 하는 면적을 따라서 면적분한 것 같다. 그것은 제2 방정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바로 자기장의 플럭스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에 관련돼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앞장에서 우리가 이 구성요소 밖에는 자기장이 없다고 우리가 가정했기 때문에 자기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B는 0이고 B가 0이면 시간에 따른 B의 변화량도 0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전체 이 회로의 전기장을 선적분을 하다 보면 0이 될 수밖에 없다. 요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장에서 했던 그런 얘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병렬 회로와 직렬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액티브 엘리먼트와 패시브 엘리먼트, 즉 능동 소자와 수동 소자가 병렬로 연결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일단 위 선을 한번 보시죠. A점, B점, C점, D점은 도선으로 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전위에 있다, 즉 전압이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E점, F점, G점, H점도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전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각각의 점을 연결하고 있는 각각의 소자를 거쳐가서 생기는 전압 강하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회로를 구성했을 때, 즉 한 바퀴 돌았을 때 전압 강하의 합은 0이 된다는 그 사실로부터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노드라는 것과 터미널, 그리고 정션이라는 용어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장에서 봤던 회로를 그대로 보고 이제 A, B, C, D라는 터미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가정할 것은 각각의 터미널에는 우리가 전하를 쌓아 놓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전하가 쌓이지 않는다. 즉 터미널에 있는 전하 그 자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또한 터미널과 터미널을 연결하는 전선에도 전하는 없다. 즉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행 전하 혹은 익세스 차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 외부에서 전하를 주입하다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능동 소자에 의해서 우리가 전하를 보낸다고 하면 그렇게 나온 전하는, 즉 터미널에 들어간 전하는 수동 소자나 능동 소자를 거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하는 보존이 되기 때문에 한쪽 수동 소자를 지난 전하는 나올 때도 같은 양으로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논리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션에 들어오는 전하는 정션에서 나가는 전하와 같은 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까 말씀드린 A, B, C, D와 같은 터미널들이 각각의 경로와 만나서 정션을 이루면 그러면 그 터미널은 바로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에서 A, B, C, D 또 E, F, G, H는 각각 노드라고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앞장에서 했던 얘기를 이제 전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류는 결국 시간당 지나가는 전하의 개수죠. 시간당 지나가는 전하의 개수, 그죠? 이 사람으로 얘기하면 시간당 지나가는 사람 수,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전하를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저 수동소자, 능동소자를 각각 다 백화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백화점에 들어가는 사람 수와 나가는 사람 수는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백화점이 도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도로로만 사람이 걸어갈 수 있다고 치면 우리가 사람 수는 없어지거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 수가 보존이 돼야 된다는 사실로부터 몇 가지 재밌는 그런 법칙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능동소자 제너레이터, 제일 왼쪽에 있는 제너레이터에서 밑에, 즉 E에서 A로 지나가는 전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전류를 I1이라고 합시다. 즉
E에서 능동소자로 들어가는 전류를 I1, 능동소자에서 A로 나가는 전류를 I1. 왜? 들어오는 만큼 나가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그렇게 A를 지나가는 전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B점에서 아래로 내려가거나 오른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I2는 아래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G1이라는 임피던스를 들어가는 전류 I2, G1에서 나가는 전류 I2. 그죠? 그리고 I2 말고 B에서 C로 가는 그 전류가 있을 텐데 그 C로 가는 전류도 D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밑으로 가는 전류는 I3, Z2를 통과하는 전류 역시 I3. 근데 I3로 안 가고 끝까지 D로 가는 전류는 I4. 즉 I4가 Z3를 통과하게 되고 Z3를 통과하는 게 I4. 이렇게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아까 임피던스 혹은 수동소자 그리고 제너레이터, 능동소자를 백화점으로 아까 비유를 했었고 전류에 있어서 전하를 사람으로 비유했었는데 한번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I1 빼기 I2 빼기 I3 빼기 I4는 0이어야 되겠구나. 혹은 다른 말로 하면 I1은 I2 더하기 I3 더하기 I4여야겠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능동소자를 지나간 전류가 갈 수 있는 방법은 I2 혹은 I3 혹은 I4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그 유명한 미국식으로 말하면 커크호프 러가 되고 독일식으로 말하면 키르히호프 법칙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아래쪽 단에 있는 E, F, G, H 입장에서 똑같이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I1 플러스 I2 플러스 I3 플러스 I4가 또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결국 위식이나 아래식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걸 좀 일반화시키면 모든 노드로 들어가는 전류의 성분을 다 합치면 그것은 0이다 라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키르히호프의 규칙 혹은 커크호프 룰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압에 대한 거, 다른 하나는 전류에 관한 것이고 전압은 어떤 회로든 간에 각각의 구성 요소의 전압 강하를 다 더하면 0이다. 또 하나 어떤 노드든 간에 회로 안에 있는 노드에 들어가는 전류를 다 합치면 그것도 0이다 라는 굉장히 유명한 규칙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